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그 이대 목동병원 비뇨의학과에 근무하는 윤현석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발기부전 치료제가 실명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제작진께서 지난주에 저에게 이런 기사를 하나 주셨어요. 갑자기 오른쪽 눈 안 보여. 발기부전제 복용 30대 실명. 10월 16일에 우리나라 한 신문에 실린 기사인데요. 요게 이제 읽어볼게요.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한 32세 남성의 한쪽 눈이 실명되는 사례가 발생해 학계가 주목하고 있다. 최국,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안과병의 의료진은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로 인해 30대 남성이 실명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라는 보고서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이런 얘기 처음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좀 물어봤어요. 일단은 제가 친한 안과 교수가 있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이제 본인은 처음 듣는 얘기다. 신기하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그 논문을 저랑 그 교수랑 같이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사례가 꽤 있구나. 비슷한 문건이 많은 걸로 봐서는 간혹 있는 일인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병원에 남성과학 전문으로 하시는 이 비아그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께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니지만 약 발매 초기에,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이죠. 그때 이제 시각 이상에 대해서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 비행사가 복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이번에 이런 얘기를 처음 듣고 그래? 나도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요 실데나필이라는 거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비아그라의 성분명입니다. 90년대 초에 원래 협심증 약으로 개발을 했으나 효과가 없고 그 부작용 중에서 우연히 이제 발기가 좀 강화되는 그런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걸로 이제 출시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회사가 생각을 하고 1998년에 FDA 승인을 받았고요. 그에 이어서 99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발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발기부전약이 무슨 원리냐라고 했을 때, 이제 사람 몸에는 뭐 여러 가지 그 효소가 있지만 이 PDE5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의 작용을 억제해서 혈관을 확장을 시킨다. 근데 이제 이 발기라는 것이 이 음경에 해면체 혈관이 확장되면서 이 혈액이 피가 그쪽으로 고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가 빠져나오지 않으면서 그게 이제 단단하게 되는 것인데, 이 PDE5라는 것은 이 음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에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다른 혈관에도 확장이 일어난다. 이렇게 일단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23년에 이 저널 오브 메디컬 케이스 리포트라는 데 소개가 됐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케이스 리포트라는 거는 흔하지 않은 상황에서 드물지만 의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들끼리는 이걸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논문을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데나필을 사용했더니 이 망막의 그 정맥과 동맥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보고입니다. 여기서 이제 소개하는 이 경우가 이 케이스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 소개한 환자는 32세 남자였고 약 먹고 나서 3시간 만에 이제 이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논문들도 이제 비슷한 논문을 찾아보면 나이대가 다양하긴 하지만 일부는 젊은 나이더라. 36세도 있고요. 40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는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는데 절반 정도는 아무런 기저질환이 없이도 발생을 했다. 그리고 조금 잘 살펴봐야 될 것은 약 용량인데요. 이 실데나필이라는 약은 용량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mg은 이제 최고 용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용량을 먹은 환자다. 고용량을 먹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 발기부전 약에 대해서 이제 안과적인 부작용이 뭐가 있냐.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공부를 했는데요. 이 성분이, 아까 말씀드린 성분이 PD5번을 주로 이제 억제한다고 했었는데, 5번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PD2를 억제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눈에는 PD6번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억제가 되면 좀 이상하게 보여요. 약을 먹고 나서 시야가 파랗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좀 자꾸 흐릿흐릿하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눈이 너무 부신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약 용량에 따라서 좀 생기는 편이고,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고용량을 먹으면 더 생기고 저용량을 먹으면 좀 덜 생기더라. 그리고 이거는 약 먹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몸에서 약 성분이 빠져나가면서 점점점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다른 치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각 나라의 민간항공협회에서는 비행 전에 약물 복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2005년에 우리나라 항공의료원에서 발기부전 경구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했었는데, 이걸 이제 한번 쭉 훑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시각적인 장애가 100mg 먹었을 때 한 3%에서 보고가 있었다. 20mg을 먹었더니 40%까지 나타나더라. 하지만 시각 장애가 영구적으로 생기진 않더라. 이렇게 확인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이 발기부전 약이라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약이 이 실데나필, 요게 이제 비아그라고요. 타다라필, 이게 이제 그 시중 이름으로 이제 시알리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실데나필이라는 것은 작용이 빨라요. 1시간 정도면 효과가 나타나고, 대신에 4시간 정도면 몸에서 이제 절반 정도로 농도가 떨어진다 라고 되어 있고, 타다라필 같은 경우에는 작용이 좀 깁니다. 대신에 이제 작용 시간도 늦어요. 그래서 약 먹고 좀 비아그라보다는 좀 더 긴 시간을 먹어야 효과가 나타난다. 대신에 여기 보면 이 줄에 PD6번 관련이 있거든요. 이게 보면 이 PD5번 작용에 비해서 이게 이제 10대 1이고 700대 1이니까 PD6번에 대해서는 요 실데나필이라는 약물이 더 효과가 좀 있더라. 그런 얘기고, 이 밑에 내용은 그 흔한 부작용을 이제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 아픔, 두통이 이제 이런 약물에서는 좀 흔합니다. 그리고 좀 소화가 안 된다, 울렁거린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얼굴 빨개진다. 그 다음에 이 비주얼 디스포즈라는 게 시야 흐려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곳에 혈관이 확장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은 생길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2017년에 이 미국 민간항공협회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이러한 약물을 먹었을 때는 좀 기다렸다 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비아그라가 마지막 줄에 있는데, 실데나필, 이거는 약 먹고 나서 최소한 8시간 있다가 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타다라필, 아까 말씀드린 시알리스, 이거는 한 번 복용을 했을 때는 24시간.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 매일 요법이라 그래서 매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5나 5mg 먹었을 때는 7일 정도는 부작용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탑승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논문에서 나온 내용은 좀 다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눈엔 또 PD5번 수용체도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아까 혈관을 이제 넓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혈관이 좀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면서 아직까지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각막과 시신경을 파괴를 시켜요. 근데 이게 실명을 일으키고 이것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까지 현재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98년에 이제 이 약물이 발매가 됐는데,
14년까지 그 조사된 내용을 2016년에 발표를 했었어요. 미국 식이학처에서. 거기서 이제 보고된 부작용 중에서 이런 그 눈에 실명이 됐다라고 보고된 사례가 한 200건이 됩니다. 요거를 이제 1년 단위로 나누면 10건에서 20건 되겠죠. 근데 지금 미국의 연간 판매량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근데 이 24년쯤에 우리나라 판매량은 1년에 1,700만 개입니다. 예. 그러니까 1,700만 분의 최소한 1,700만 개보다 미국 판매가 많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1년에 한 10건에서 20건은 생기는 사례다. 그렇게 따지면 매우 적은 발생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것은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아까 보셨듯이 다른 기저질환 없이 생기더라. 왜냐하면 이제 혈관이나 이런 문제들은 당뇨, 고혈압과 연관이 있는데 그런 게 없었는데도 생기더라.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식약처 관련 논문이고요. 전체 부작용 보고 사례는 45,000건 정도 됩니다. 그 여러 가지 포함인 것이죠. 그 중에서 한 200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안과적인 부작용,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는 매우 드문 부작용이다. 그리고 대신에 좀 생기면 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사용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일반적인 그 발기부전 치료제의 부작용들인데요. 아까 소개해드린 두통이나 코막힘, 울렁거림 이런 거 말고 지속 발기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약을 먹었어요. 근데 효과가 이제 아주 좋아서 발기가 됐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관계를 통해서 사정을 하던 안 하던 간에 이 발기가 풀려야 이 혈액순환이 유지가 되는데 발기가 풀리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6시간, 4시간에서 6시간 지나면 이건 지속 발기증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음경 해멘틸 조직이 파괴됩니다. 이제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피가 고여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니까 영구적인 발기부전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12시간 이전에는 비뇨기과 치료가 필요하고, 비뇨기과 치료라는 것은 그 음경에 고여있는 피를 주사기로 빼줘야 됩니다. 그 빼야 되는 양은 사람마다 다양하고요. 피가 계속 차면 좀 많이 빼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빼내고 나서 혈관 수축제,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이 작용을 막아주면 좀 회복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기부전약의 올바른 사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마다 작용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그 최고 용량에 다다른 시간이거든요. 이제 공복시 약을 먹었을 때 실드나필, 비아그라는 1시간, 이 발데나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약인데 좀 작용이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0.6시간, 그러니까 30분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타다라필은 2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용 시간을 말씀드리면 30분에서 60분. 근데 이것도 일단은 30분에서 60분이고요. 타다라필은 45분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작용 시간이 얼마나 지속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실데나필이나 발데나필은 4에서 6시간이면 효과가 없어진다. 그런데 타다라필이라는 약은 길게는 36시간까지 효과를 기다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건 공복에 먹었을 때이고 식사 후에 드신다면 흡수가 더 느려져서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내가 약을 심지어는 시간 맞춰서 먹었는데 반응이 없더라 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요걸 생각하셔야 되고, 특히 아무래도 이제 저녁 식사나 술이랑 같이
먹고 나서 복용을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흡수가 더 늦어지고 약 먹고 나서도 좀 몸속으로 퍼지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야 되고요. 특히 술은 좀 과음을 하게 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 다른 선생님도 얘기 많이 했겠지만, 약을 복용하고 나서 가만히 계신다고 해서 이게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약 복용하고 성적인 자극이 동반되어야 이게 발기가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약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인데요. 어떤 약들은 약을 같이 먹으면 효과가 더 좀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 아까 말씀드린 지속 발기증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먹는 무좀약이나 에이즈약, 그다음에 일부 항생제, 특히 이제 자몽 주스 같은 것은 이 약의 분해가 좀 늦어져요. 그래서 몸에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높은 농도를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다른 발기부전 치료제를 같이 먹었을 때는 용량이 상승될 수가 있고, 일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또한 이 약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효과를 감소시키는 약물은 이제 일부 간대사 효소 유도제. 그러니까 좀 이 약이 이제 간에서 분해가 되는데 그 분해를 이제 촉진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이 조금 몸에서 빨리 빠져나가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부 결핵약, 항경련제 등등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으면 다른 약의 효과가 또 변동이 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폐고혈압 치료제, 질산염 제제, 이거 이제 협심증 약이죠. 그 부정맥 치료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이런 것들은 혈압을 올리거나 떨어뜨리는 작용이 날 수가 있고 심장에도 무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먹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협심증 약을 먹거나 최근에 뇌졸중, 심근경색을 진단받았거나 심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성행위가 권장되지 않거나 아니면 혈압에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요거는 그 우리 논문에 나온 내용이죠. 그러니까 한쪽 눈에 시력이 없거나 망막에 문제가 있는 사람, 특히 망막 중에서 유전적인 퇴행성 망막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이제 눈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좀 곤란하니까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이나 신장이 이제 약을 분해하는 그런 작용을 하니까 이 기관이 좋지 않은 사람도 먹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30대에도 이 약을 복용했다가 문제가 된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청년층도 발기부전약을 먹는 경우가 꽤 있더라.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런 소식을 들었고요. 근데 이런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에 청년부터 이제 30세까지 아르헨티나에서 나온 논문인데, 여기서 보니까 당신은 혹시 발기부전약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한 20% 정도에서 사용을 해봤다, 먹어봤다 라고 했고,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술이나 다른 약물과 같이 먹었다 라고 했고, 그 중에 75.4%, 4분의 3 정도는 어디서 사거나 처방받은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줬더라,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사람들이 약 먹고 효과가 있었느냐 라고 했을 때는 그보다는 내가 평소랑 크게 다르진 않지만 성기능 강화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오늘 술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좀 불안하다, 내가 관계가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복용하는 편이더라, 이 말입니다. 또한 다른 논문은, 이거는 이제 어떤 임상 실험을 한 건데요. 20대에서 40대 성인 남은 60명에게
이 실데나필 25g, 좀 작은 용량인데 이것을 이제 약을 먹여보는 거죠. 약을 먹고 나서 이제 어떤 능력을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이가 있냐 없냐 이제 물어본 것이죠. 그랬더니 발기 능력은 차이가 없었고, 왜냐하면 정상적인 기능하는 성인 남자였기 때문에. 대신에 사정 후에 좀 무반응 기간, 사정 후에 좀 쉬어야 되는 기간이 짧아지더라. 그런 건 약간 좀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환자한테 이 약을 먹었더니 성기능이 향상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약을 먹은 사람들 중에서는 40%, 근데 위약, 다시 말해서 소화제 같은 거를 줘봤더니 그런 사람들도 33%는 효과가 있더라, 좋더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좀 다른 논문인데, 젊은 사람들에게 실데나필 100ml, 그러니까 고용량을 투여한 다음에 수면중 발기를 조사했습니다. 수면중 발기라는 것은 그 일반적으로 정상인이라면 남자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한 6시간, 8시간 잔다고 하면 한 서너 번은 저절로 발기가 됐다가 사그라들었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이걸 조사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최초의 발기 시간, 발기 횟수, 지속 시간은 증가하는 편이더라. 다시 말해서 자는 동안에는 발기의 어떤 능력이 조금 더 강화가 되더라.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젊은 사람이 고용량의 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을 꼭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고 평소에 그 성기능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굳이 약을 복용해야 될까?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 타다라필이라는 약이 약 지속시간이 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요새는 저용량 매일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지속시간이 기니까, 특히 이제 아까도 봤지만 이 약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약 먹는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을 먹고 나서 좀 기다려야 되고, 특히 뭐 밥을 먹었다 그러면 조금 또 효과가 또 늦게 나타날 수가 있고, 그렇다 보면 이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막아볼까 라고 연구하다가 적은 용량을 매일 먹자, 그러면 이게 혈액순환도 잘 되고 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봤더니 효과가 꽤 있었고요. 그래서 약 복용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장점이 있고, 또한 이제 그 한 번 먹었을 때 잘 안 듣는 사람 같은 경우에 저용량으로 매일 복용하면 또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나온 연구에 따르면 이 발기부전 치료제가 이 음경뿐만이 아니라 방광이나 전립선에 또 이제 그 혈관 관략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 증상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걸로, 그런 환자에서도 사용해 볼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을 매일 먹었을 때 저용량 매일 요법을 추천한 이유가 고용량을 먹으면 매일 먹었을 때 아무래도 부작용이 좀 증가하는 면이 있었고요. 또 하지만 이 매일 복용과 필요시 복용을 비교했을 때 부작용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더라. 매일 먹는다고 해서 더 부작용이 증가하지는 않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비아그라가 처음 발매가 된 이후에 발기부전 하면은 발기부전 치료 약을 먹는다 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개념이 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약이 효과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이 대부분은 이제 그 먹는 약이 나오기 전부터 있었던 치료들입니다. 남성 호르몬 치료, 이건 이제
남성 갱년기라 그래서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 호르몬이 이제 체내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 그럴 경우에 이거 검사에서 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주사로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사나 뭐 다른 약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성기능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치료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상담 치료죠. 그러니까 어떤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나 인간관계가 어려운 경우에 그것을 개선함으로써 이제 그 성기능이 같이 좋아지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진공 펌프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유축기나 그 부항기랑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음경 부위에 이 펌프를 대고 이제 공기를 빨아들이면 이 음경에 이제 피가 차면서 그 발기가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발기된 음경에다가 이제 고무링을 끼워가지고 이제 피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있었고 생각보다 되게 안전하고 좀 초기에 발기가 좀 약한 사람들한테 충분히 써볼 수 있는 방법인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어떤 그 의료계 처방에 필요한 게 아니고 일반 성인용품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걸 구매해서 사용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이제 약의 부작용이 심하거나 발기력이 좀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분들은 이것도 좀 시도해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경 주사요법. 주사요법은 좀 뒤에 말씀드리고요. 진공 펌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중요한 게 이제 발기를 유발한 다음에 고무링으로 이제 피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은 놔두면 안 되고 30분 이상은 유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음경자가 주사요법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발기 유발 약물을 주사제가 있는데 그것을 음경에 직접 자기가 주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늘이 작은 주사기로 음경에 찔러서 약을 넣으면 제가 알기로는 먹는 약보다는 효과가 더 강력한 걸로 되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주사 부위 내가 직접 주사를 해야 되니까 좀 따끔하게 아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주사 부위에 종종 이제 피가 고여가지고 피멍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단일제, 그러니까 성분이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합제, 이 중요 성분하고 다른 성분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좀 부작용이 적게 만든 것인데, 이 단일 약물은 지속 발기 가능성이 있는 질환, 우리나라에서는 드물지만 이런 질환이 있을 때 라거나 음경이 좀 기형적으로 생겼거나 아니면 음경 보형물이 있거나 성인이 금기인 환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주사기를 음경에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에게는 맞지 않다. 복합제는 근데 조금 더 심장이나 혈압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는 쓰면 안 된다. 또한 복합제 성분은 그런 성분들 때문에 어지럽거나 졸음 같은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이제 최근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건 이제 6월 달에 또 다른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바르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미국 식약처 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개발이 시작된 거는 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미국 식약처 승인을 받은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서는 이미 발매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특이한 게 약이 아니라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것은 피부에 바르는 것인데 흔히 말하는 약품 성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화장품에 들어간 첨가물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그 발기에 작용을 하느냐. 이 제조사의 설명으로는 이 제품을 바르면 이게 피부에
흡수되는 것보다도 이것이 이제 증발을 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증발하면서 이 음경의 피부 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신경에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신경 자극이 혈관 확장을 일으킨다. 혈관 확장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발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이 바르고 씻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기가 되고 바로 성관계를 하더라도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회사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것은 이 약물이 우리 처음에 비아그라, 실데나필이 그 다른 약을 개발하다가 부작용에 의해서 이렇게도 써보자 라고 나온 약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그 다른 약물을 음경에 발라서 발기부전을 치료해 보자 라고 계획을 했는데 그 약은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했고 그것의 대체품인 이 제품이 오히려 효과가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보면 타다라필을 썼을 때 아까 말씀드린 먹는 약 중에 하나를 썼을 때 효과가 87%였는데 87%에서 만족할 만한 발기가 있었는데 이 바르는 제품은 61% 정도는 반응을 하더라. 한 24주 썼을 때 얘기입니다. 이런 것까지는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먹는 발기부전약은 비교적 안전한 약물이다.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모두 이제 그 약 용량과 연관이 있고요. 약 용량이 몸에서 이제 빠져나가면 좀 없어지는 부작용들이다. 시력을 잃는 부작용은 심각하지만 매우 드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부작용 위험이 있을 때 라거나 부작용이 걱정이 됐을 때는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최근 바르는 그 제품이 시판되기 시작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 신기한 주제를 받아서 저도 오랜만에 그 여러 가지 좀 많이 공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주제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